안녕하세요. 평생피부과 동물병원 박 원장입니다. 제가 최근에 자가면역 질환과 관련된 영상을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자가면역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오늘은 자가면역 질환을 근본적으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가면역 질환 탈출을 위한 몸속 대청소. 제가 최근에 정윤석 의학 박사의 책들 자가면역 질환 다스리기, 또 갑상선 기능 저하 평생 관리하기, 이러한 책에 들어있는 내용을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보고 있는 책이 당뇨와 관련된 책인데, 이거는 나중에 기회 봐서 또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들을 계속 보다 보면 이분이 이 몸속 대청소를 굉장히 강조하면서 이 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구입하려고 서점에 갔더니 이미 더 이상 출판이 되지 않고 있었고요. 그래서 중고 서점을 찾아봤더니 14,000원인가 정가, 그런데 보면 73,000원, 그리고 어떤 사람은 120,000원 이렇게 중고 서적을 내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격에 이 책을 구입하기는 사실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국회 도서관이나 국립중앙도서관 그런 데를 검색해 봤더니 거기는 책이 있는데, 거기서는 책이 외부로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검색을 해서 정독도서관 가서 이 책을 대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책에 담겨있는 자가면역 질환을 근본적으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몸속 대청소의 개념은 뭐냐 하면, 어떤 염증 유발 요인들이 있고 우리가 또 반려동물들이 이러한 염증 유발 요인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다 보니까 이게 몸에 축적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염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염증이 발생하는 상태에서 지금 현대 이야기하는 것은 스테로이드나 진통제, 항생제 그런 걸로 증상을 억제를 합니다. 물론 그런 약물 처치를 하게 되면 증상이 가라앉기 때문에 사람들은 병이 나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병이 낫는 게 아니라 그냥 증상만 일시적으로 억제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렇게 일시적으로 증상만 억제하게 되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증상이 재발되고, 그리고 자가면역 질환, 그리고 암과 같은 그런 문제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 저자는 몸속 대청소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몸속 대청소는 이러한 유발 요인들이 몸에 누적되면서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이러한 유발 요인 자체를 제거하는 것, 그것을 몸속 대청소라고 하고, 그렇게 대청소를 함으로 인해서 몸은 자연 치유의 과정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가 이야기하는 염증 유발 요인을 찾아보면 가장 첫 번째로 식단을 이야기합니다. 글루텐, 가공식품, 트랜스지방, 그리고 반영양물질 이런 것들, 그리고 약물로 스테로이드, 항생제, 환경 호르몬, 그리고 식품 첨가물, 그리고 감염 요인으로 세균, 바이러스 이런 것들, 그리고 환경 독소로 석유 화학물질, 중금속, 기타 화학물질, 그리고 스트레스. 이 스트레스는 몸 안에서 코티졸이나 카테콜라민을 증가시키면서 몸의 면역력을 장기적으로 저하시킵니다. 그리고 호르몬의 변화, 이런 여러 가지 영향으로 인해서 갑상선이나 그리고 에스트로겐 이런 호르몬이 변화되면서 문제를 야기합니다. 그리고 신경학적 변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사 결과 당 대사의 염증 산물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이런 여러 가지 원인들이 몸에 누적된 결과 다양한 염증 질환, 그리고 자가면역 질환, 더 나아가 암과 같은 그런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어떻게든지 피해주고, 그리고 몸에 누적되어 있는 것을 대청소시켜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저자가 몸속 대청소를 하는 방식은 두 가지로 이루어지는데, 불필요한 염증 물질을 빼주고, 빼준다는 것은 더 이상 들어가지 않게 하고, 또 몸에 누적되어 있는 것은 빼내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불필요한 염증물을 빼내주고, 그리고 몸이 스스로 치유할 수 있게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하는 이러한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염증에 대해서 무조건 나쁜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저자는 염증 자체를 그렇게 나쁜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염증이라는 것은 인플라메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라틴어로 불태우다라는 인플레메에서 유래가 됐고, 이거는 몸에 안 좋은 것을 불태우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거가 우리의 몸을 보호하기 위한 면역 시스템이 일으키는 그냥 자연적인 방어 기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증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염증을 1단계, 2단계 나눠서 얘기하고 있는데, 1단계는 그런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들을 제거하는 그런 항쟁 국면이고, 그 다음에 그런 항쟁 국면으로 인해서 세포가 손상됐거나 그러면 그런 것을 치유하는 국면, 갖다가 2단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 2단계로 자연스럽게 진행되면서 몸은 자연치유 과정을 거쳐서 건강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염증을 유발하는 요인들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서 이 염증이 끊이지 않게 발생한다는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면역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 가장 강력한 방어력을 형성하는 선천성 면역은 장 속에 사는 장내 미생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장내 미생물을 어떻게 건강하게 유지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이러한 장내 미생물 촌이 망가졌을 때 장누수 현상, 그리고 식품을 제대로 소화시키지 못하는 식품 불내증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장내에서 독성 화학 물질이 과다하게 누적되게 되는데, 그것을 인티칸이라고 이야기하고, 이러한 인티칸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알레르기와 식품 민감성 염증의 발생은 장내 세균총의 형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장내 면역 시스템의 성숙한 조절 기능이 제대로 발휘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의학은 알러지, 아토피, 이것이 면역의 문제라거나 아니면 특정 단백질, 그런 것의 문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전형적인 환원주의적인 시각으로 어떤 문제를 어떤 A라는 그것으로 환원시켜버리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제거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얘기하지만, 사실은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몸에 알레르기나 그런 문제는 그런 특정한 단백질이 아니라 관계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에서 장내 세균총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알레르기의 4가지 기본 개념들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로 균형에서 벗어나면서 발생하는 불균형의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느 증상도 알레르기와 관련되어 나타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또 항원의 양이 일정 부하에 도달하면 알레르기 증상이 발현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원에 노출되는 것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항원이 계속 누적돼서 어느 양 이상이 되면 문제를 야기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알레르기는 단일 원인의 진화이 아니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적으로 원인이 돼서 문제를 발생한다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것은 이렇게 어떤 특정한 것만 제거하면 돼, 어떤 특정 단백질 안 먹으면 돼, 그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을 복합적으로 생각해서 그런 것들을 배제해주고 피하고, 그래야지 문제가 해결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전에 자가면역 질환의 원인들이라고 해서 소개해드렸던 것들, 그것들을 고민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은 요 위에 링크를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 가지 원인들을 복합적으로 고민하고 피해줘야지 이러한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 시스템의 안정과 균형을 회복하고 유지하려는 관점으로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가면역 질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리뷰를 해보면 몸으로 계속 들어오는 어떤 염증 유발 물질에 의해 자극받아 만성적으로 면역 시스템이 흥분된 상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몸으로 염증 물질이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들어오는 것, 그것이 문제고, 그것으로 인해서 면역 세포들이 계속 작용을 하다 보니까 흥분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과도한 흥분 면역 시스템이 자신의 세포를 파괴하면서 자가 면역 질환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고려할 것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요인보다 대부분 인공화학물의 자극이 발생 원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강아지 아토피에 대해서 상담할 때도 수천 년 전부터 있었던 어떤 것들, 그것에 대해서 집중하지 말고 우리 사회가 산업화된 이후에 노출되게 된 다양한 화학물질들, 그 부분에 집중해서 좀 더 고민하고 피해줄 것을 권해드리고 있는데, 그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가 면역 질환이 발생하는 과정을 도표를 보여드리면 장투과성을 증가시키는 요인들이 있고, 그러한 요인들로 인해서 각종 화학물질이 장누수 증후군으로 인해서 장을 통해서 몸 안에 흡수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러한 물질에 의해서 면역 시스템이 만성적으로 흥분하게 되고 피로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결국 균형을 상실한 그런 상태가 되면서 내 몸을 공격하고 파괴하고, 그러면서 자가면역성 염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 저자는 몸속 대청소가 꼭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 몸속 대청소의 실천 원칙으로 3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그것은 배설 치료로 비우는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손상된 면역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영양치료로 채우는 것은 그 다음입니다. 그래서 효소, 비타민, 무기질, 항산화제, 오메가3, 지방산, 그리고 피토케미칼, 이런 것들을 채워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번째로 순환치료로서 몸속의 에너지와 혈액은 멈추지 않고 돌아야 하기 때문에 혈액, 림프, 그리고 가스, 기,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순환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제가 개 아토피를 상담하면서 가장 많이 권해드리는 게 아로마 입욕인데, 아로마 입욕 자체가 이러한 몸에서 독소를 배출하는 것, 그리고 또 혈액과 림프의 순환을 촉진하기 때문에 그러한 아로마 입욕을 지속적으로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배설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데, 왜 배설이 중요하냐면 몸에 어떤 염증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그러한 염증 반응으로 인해서 배설 장기가 독소로 이동하고, 이러한 독소가 배설 장기에 계속 누적되다 보니까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또 염증은 더욱더 악화되고, 이러한 네거티브 피드백으로 인해서 독성 물질이 제대로 배설되지 않는 경우 몸의 상태는 점점점 더 안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배설이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몸속 대청소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 이러한 6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치관 및 사고방식, 2번째 식사, 3번째 장관리법, 4번째 영양보충법, 5번째 운동법, 6번째 명상호흡법, 이렇게 6가지를 구체적 실천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가치관 및 사고방식, 이게 왜 자가면역질환이나 약간 뜬금없다 싶을 수도 있는데, 이 책의 내용을 읽어보니까 정말 이 부분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치관 및 사고방식으로서 첫 번째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몸을 깨끗하게 하는 것만으로 병을 고치고 또 새로운 균형을 회복할 수 있다는 확신, 그러한 긍정적인 사고를 가져야지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로 유연한 사고를 가질 것을 권하는데, 이것은 자가면역질환, 또 개아토피, 이런 것들이 다양한 환경 독소에 의해서 오랫동안 누적된 결과 발생한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을 벗어나는데 단시간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저자는 최소한 100일 정도 꾸준히 관리해주면 몸이 회복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 그 100일 동안 꾸준히 인내심을 갖고 몸을 관리해줘야 되고, 또 각 사람마다 반응이 틀리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유연하게 여러 가지 방식을 찾아가면서 관리해 줄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유연한 사고, 이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소박한 사고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최소한의 목표를 달성해도 큰 진전이 거뒀다는 생각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미 몸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 가지 같은 게 너무 가려서 폐선화되고 막 그런 상태에 지루도 나오고 기것도 완전 부어서 다 부어있고 이런 상태인데, 이게 하루아침에 좋아질 일도 없고 꾸준히 관리하다 보면 서서히 좋아지는데, 그 서서히 좋아지는 것에 만족하고 좋아졌구나 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소박한 마음을 가져야지 이러한 만성 질환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희망적 사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건강해질 거라는 확신. 방향만 제대로 잡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면 시간은 걸리더라도 아이들의 상태는, 또 우리 몸의 상태는 좋아집니다. 그런 확신을 갖고서 이러한 몸속 대청소를 실행해야지 좋아질 수 있다고, 그런 부분에서 가장 먼저 가치관 및 사고 방식을 바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식사법. 그래서 염증 발생에 가장 큰 기여를 하는 것은 먹는 것이고, 저 또한 강아지 아토피, 만성적인 피부병, 또 자가면역 질환에서 가장 큰 요인은 먹는 것, 특히 사료, 간식, 그런 것들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꿀 것을 권해드리고 있는데, 이 저자 또한 염증 발생에 가장 큰 기여를 하는 것이 먹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갖다 좀 더 고려를 해야 되고, 또 여기서 모든 사람을 만족하게 하는 단일 식단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표준 식단을 따라가면 안 되고 자신의 체질에 따라 식단을 찾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강아지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질병에 대해서 좋은 먹거리나 그런 사료를 소개해달라고 하는데, 강아지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적절한 것을 찾아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염증은 주로 육류, 생선, 설탕, 곡물, 각종 가공식품, 기호식품에서 발생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갖다가 고려해서 건강한 먹거리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먹어야 할 식품으로는 자신에 맞는 식품, 소화가 잘 되는 음식, 가능한 자연 그대로의 통신품, 그리고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 생산된 제철 식재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강아지들에게 냉동 건조 사료라고 먹이는데, 그러한 것들이 외국에서 생산해서 장시간에 걸쳐서 배를 타고서 수입됩니다. 그런 먹거리보다는 국내에서 생산된 재료로 제철에 생산된 식재료를 사용해서 그때그때 만들어서 먹이는 것이 강아지 건강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영양소 파괴가 적은 신선 제품, 특히 채소와 과일이 핵심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많이 먹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효소가 풍부한 자연식품 또는 발효식품을 먹을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황산화 영양소가 도움이 된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메가3가 염증을 억제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들깨, 호두, 호박씨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급해 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반해서 피해야 될 식품으로는 정제 탄수화물, 흰 설탕, 도정한 곡물 그런 것들, 그리고 식용유, 이거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거의 대부분의 식용유가 GMO 옥수수나 대두를 맞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식용유를 피하는 것이 좋고, 또 트랜스지방, 유제품, 조미료 이런 것들을 피해야 할 식품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장 관리를 이야기하는데, 히포크라테스가 모든 병은 장에서 시작된다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내 세균종을 제6의 또 다른 장기라고 얘기하면서, 장내 세균종이 손상되면 장 점막에 염증이 생겨 장 누수 현상이 발생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이
장세균총과 장누수 증후군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다시 기회를 잡아서 좀 더 이야기하는 그런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장점막의 면역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으로는 항생제, 가공식품, 농약, 중금속과 환경독소 유입 이런 것들이 장내 세균총을 손상시키면서 장누수 증후군을 유발하니까 이러한 것들을 피할 것을 권해드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강아지가 피부가 안 좋았을 때 항생제 너무 쓰는 거 그것도 피해야 되고, 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방부제 처리한 사료, 그것이 장의 세균총을 붕괴시키는 가장 첫 번째 원인이기 때문에 방부제를 첨가한 그런 사료는 어떻게든지 피해줘야 합니다. 다음으로 영양보충법으로 효소, 항염, 항산화 비타민, 미네랄, 피토케미칼, 식이섬유 이런 것들을 보충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몸이 더 빨리 독소를 배출하고 또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규칙적인 운동을 할 것을 권하고 있고, 그래야지 불필요한 칼로리가 소모되고, 그리고 또 운동을 하는 그 과정에서 림프가 순환되면서 염증물들을 배출하고 제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명상호흡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강아지한테는 적용할 수 없고 사람에게 있어서 면역력을 저하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다양한 환경적인 또는 화학적인 그런 물질, 그거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런 것 못지않게 사람에게 있어서는 사람 사이의 관계, 스트레스, 화학 그런 것들이 면역력을 저하시키는 정말 큰 부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신적인 요인, 사실 외부적 요인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별로 없습니다. 외부적 상황이 어떻든 간에 나 스스로 내 마음의 상태를 평화롭게 유지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건강과 관련된 많은 강의, 책 그런 것들을 보다 보면 명상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채널보다는 전문으로 다루고 있는 다른 영상이나 책들도 많으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생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지금 소개해드린 여러 가지 것들로 이 저자는 자가면역질환 상태에 있는 경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증요법 약물로, 물론 증상이 너무 심하다고 그러면 급한 불을 끄듯이 일단은 도움을 받는 것도 유용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기 위한 그런 조치들을 취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소개해드린 거는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들 갖다가 엑기스만 정리한 거고, 한번 시간이 되시면 도서관에 가서 대출을 해서 한번 보시면 좀 더 많은 내용을 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오늘은 다양한 자가면역 질환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몸속 대청소라는 내용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강아지 피부병, 그 자가면역과 관련된 또 다른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